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재동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변화를 꿈꾸고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거다 이런 희망을 품게 되죠. 하지만 월급은 거의 제자리인데 물가는 껑충껑충 오르고 대출금리 또한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담만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 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이거는 연봉과 관련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질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직장갑질 119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노동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양립, 이직 등을 모두 다 제치고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임금 인상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네. 전기에 가스 요금에 지하철 요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연봉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한숨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예, 진짜 요즘 직장인 월급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혹은 다 오르는데 월급만 제자리 걸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맞아요. 뭐 이런 그 심경 모두가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전기에 가스에 지하철 요금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안 오르는 건 내 월급뿐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기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연봉 인상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급이 오르기는 좀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해 들어 10월까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임금 총액은 384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만 8,000원, 약 5.2%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물가지수에 반영한 실질 임금으로 따져보면요.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실질 임금만 해도 332만 5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5%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실질 임금은 그러면 계속 내림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에 마이너스 2%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에 7개월째 계속 하락세입니다. 오른 월급이라는데 물가를 반영하니까 이게 실제 체감 수위가 뚝 떨어져 버리는 셈이잖아요. 고용노동부는 워낙 높은 물가 상승세로 임금 인상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임금 인상이 아니고선 체감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업체 규모별로 증가 수준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별로 명목 임금을 한번 보면 300인 미만이 330만 4천 원으로 4.2%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527만 8천 원으로 7.8%가 늘었습니다. 300인 이상 상승률이 높은 데 대해서 고용부는 제조업과 전문기술업 등에서 임금 협상 타결금 지급과 지급 시기 등이 변경이 되면서 특별급여 등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지위별로도 상용직과 일용직도 3% 이상 인상률에 있어 차이가 났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올해 새해 소망에 정말 연봉 인상이 간절한 상황인 건데요. 사실 외식 물가도 너무 올라서 점심 먹는 것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는 요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 점심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요즘은 근데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고물가 상황 때문입니다. 연간 외식 물가 증가율은 7.7%로 30년 만에 최고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갈비탕을 제외하고는 대표적 서민 음식인 짜장면과 김밥, 라면이 전년 대비 증가율 2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밥 한 줄 가격은 3,000원을 넘어섰고
자장면은 6,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겹살 값이 좀 오르면 뭐 금겹살이다 이런 말 했었는데 요즘은 다이아 겹살에 등극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삼겹살을 서민 음식이다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겹살 200g은 19,000원대로 12% 올랐는데 가족끼리 외식 나가면은 5만 원 이상 뭐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생활 물가 각 분야에서 만 원대 법칙이 점점 깨지고 있는 겁니다. 아유, 많이 올랐네요. 좀 설을 앞두고 더 오르지 않을지 걱정도 참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요, 설 연휴를 앞두고 좀 물가 안정 대책이라는 거를 내놓긴 했습니다. 유례 없는 고물가를 고려를 해서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 등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 겁니다. 우선 설 연휴에 사과와 배 등 성수품을 20만 8천 톤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평소 공급 물량의 1.4배 규모로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등 총 16개 품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모두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할인 지원에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가격에 많은 서민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요.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0,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고 전통시장은 최대 4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달 한 달간 온누리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와 할인율도 확대됩니다. GU형은 70만 원, 모바일이나 카드형은 100만 원까지 할인받아 살 수 있고 카드형의 할인율은 5%에서 10%로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주머니 사정 참 팍팍할 때요. 모바일 상품권 이런 선물을 받는다면 너무 좋겠죠. 직접 만나기 어려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선물 많이들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수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커피 쿠폰부터 화장품 선물, 거의 만물상 같은 모바일 선물의 세계입니다. 간편하게 주고 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인기가 아주 만점인데 유효 기간이 많이 짧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요. 주요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215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유효 기간이 3개월인 상품권이 절반이 넘는 119개, 55.3%나 됐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표준 약관은 농산물같이 장기간 품질 유지가 어려운 상품을 제외하고 유효 기간을 1년 이상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유효 기간 연장 자체가 불가하다고 알린 사례도 1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효 기간이 지나면 전액 환불받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으로 돌려받을 때는요, 소비자들이 참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전액을 돌려받을 순 없고요. 공급자 맘대로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품권을 쓰려고 할 때 원재료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구조로 보입니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요, 지난 2019년에 3조 3천억 원 수준에서 2021년 5조 9천억 원으로 와. 7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소비자 이익 보호는 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 발행사에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 정확히 표기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인데요. 장기적으로 약관이 무용지물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네. 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여러분의 통장은 안녕하신가요? 올해는 월급 인상이라는 소원 성취 모두에게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